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간정시입니다. 자, 다음 주 이제 3월 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3월 말이 또 마감을 잘하면 4월도 좋은 그림 나올 것 같은데, 지난주에 아마 배터리 관련주에 큰 변동성도 있었고, 또 반도체 관련주나 디스플레이 관련주에서 되게 좋은 힘이 들어오는데, 다음 주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배터리냐, IT 소부장이냐. 같이 하나가 죽고 하나가 가고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가 좀 힘이 약하면 다른 쪽이 좀 힘이 강할 것 같고 그게 아마 대체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보완적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 관점을 가지고 중요한 정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보도록 하면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주말에 사실 이슈는 하나 나왔어요. 뭐 또 도이치방크가 유럽에서 도이치방크가 지난번에 뭐 CS 스위스 은행이 그러더니 이번에 또 도이치방크입니다. 독일 은행이 뭐 유동성 위기가 있다 이야기 있었는데 사실 그 이슈는 제가 이 주간 증시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미국 증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또 라가르드 총리라든지 12 쪽에서 뭐 어떻게 미국처럼 뭐 한다고 하니까 그 이슈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 뭐 지난 일주일 동안 역시나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지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그 말은 뭐 SBB 사태라든지 CS 크레딧 사태라든지 또 주말에 잠깐 나왔던 도이치 사태라든지 그런 거 금융 시스템 위기 이슈는 계속 좀 진행이 되는 거고 지난주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렸죠. 예, 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준 거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 이후에도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사실 도이치방크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약 후강으로 마감했다. 물론 전약 호강이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미미하지만은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의 성격을 좀 보이고 있다. 물론 이 금 가격의 상승도 또 하나의 안전자산이 맞긴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장을 봐온 것처럼 미국의 주요 테크주들도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좋은 흐름이지 않나. 주간 기준 놓고 보면 나스닥이 그래도 극한 바로 전주였죠. SBB 사태를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다우나 S&P에서 보여주는 이런 금융 불안감은 남아있죠. 남아있지만은 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도체 지수의 주간 흐름입니다. 주간 흐름을 놓고 보면 23년도 지금 신고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주식이 약간 흔들린 건 맞습니다.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쪽은 여전히 아직까지 다우처럼 불안감이 좀 있어요. 코스피 지수인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아직까지 그렇게 뭐 방향성은 없습니다. 뭐 2,4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주간 흐름에서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난주에 거의 제 생각으로는 2월 2주차 이후 거의 6주 만에 5주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하락세는 좀 진정됐다. 대불확실성에서 하락세는 진정됐다. 그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방향성을 뭐 모색하기 뭐합니다만은 그래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은 나온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또 그것보단 아예 그냥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죠. 이 코스닥 일봉인데 어느새 820선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월봉으로 놓고 보면 코스닥은 지금 지난해 12월 달에 1월 달, 2월 달 3개월 연속 월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해 세 번의 10%생 급락에서 출발점이 9월 달이었는데 그 9월에 출발점을 할 수 있는 뭐 800선도 넘었었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의 역할이든 뭘 떠나서 어떻게 보기에는 지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코스닥 주봉입니다. 여전히 뭐 무서울 순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기술주의 강세를 쉽게 손을 놓기에는 시장이 보여주는 힘, 에너지 자체는 상당히 견조하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음 주도 과연 환율에 있던 하향 안정화가 계속 유지되는지 지켜봐야 될 변수가 맞긴 맞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게 배터리든 IT 소부장이든 중소형 개별주의 힘 자체는 계속 지속된다 그리 보셔도 될 것 같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자, 주간 정시답게 미국 정시를 한번 좀 보면요. 미국이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움직이는 흐름인데 내용도 보면 좀 비슷비슷해요. 내용도 보면 미국 증시에서 실제적으로 좀 많이 다 떨어졌는데 유독 강했던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과 IT 쪽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3에서 2%, 월간 기준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 관련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IT 같은 경우도 7%. 여기에는 이제 애플도 있을 거고, 뭐 엔비디아도 있을 거고, 뭐 주요 테크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바로 금융회사죠. 그만큼 역시 금융의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금융이 한 달 동안에 한 13% 정도 나렸고 여기도 보면 7.6%짜리 있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6.9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부동산
또는 소재, 에너지 관련 에너지 같은 경우 유가 많이 내렸죠. 유가만 내린 게 아니라 주간 흐름을 놓고 보면 유가는 지금 보면 배럴당 한 70달러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69달러. 근데 천연가스가 많이 내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불확실성 자체가 미국 침체 우려를 자극하는 요인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계절적으로 난방유 수요가 좀 작은 것도 있을 거고 또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밑으로 쏘는 것도 있겠죠. 원자재단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주간 보면 뭐 은 가격도 마찬가지고 아, 전기동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놓게 보면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테크주를 제하고 나면 이 기술 경기 침체에 대한 리세션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간 5 베이시스 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약세로 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행상, 미국 침체 우려가 그렇게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흐름에서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상태에서 외환시장을 놓고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0 상정도 팍팍팍 떨어지진 않죠. 달러도 또 하나의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환시장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중국의 위안화도 지난번에 이러다가 7 위안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여전히 7.0 위안 밑에 있는 포치 아래의 숫자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약간 불안한 감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더 살펴본 대로 뭐 환율이라든지 뭐 미국 지수라든지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은 코스닥이라든지 힘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형주의 움직임이 좀 둔합니다만은 최근 3월 한 달 느껴본 대로 중소형 개별주의 힘은 되게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너무 이제 시향적인 게 좀 많으니까 주간 정신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많이 갈 게 바로 이거죠. 알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지난주 금요일 날 3월 24일이었던 것 같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알리바마 공장을 확장하는 조회 공시에서 확정 공시를 냈는데 내용을 놓고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북미에서 현재 운영 및 건설 중인 배터리 생산 지도입니다. 빨간 선이 있고 뭐 파란 마크가 있는데 빨간 마크는 합작법인 우리가 50대 50으로 GM이겠죠. 얼티엄 셀즈라고 이야기하는 뭐 GM 3공장이라든지 뭐 스텔란티스와 합작 뭐 1공장 오하이오즈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애리조나죠. 애리조나면 약간 미국으로 치면 왼쪽입니다. 예, 이게 생산 법인을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1, 2, 3, 4, 얼티언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와 또는 혼다와 하는 이쪽은 이제 미국 동부 쪽에 있는 거죠. 뭐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될 것 같고, 애리조나 쪽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워낙 내용이 좀 좋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기존에 아시겠습니다만 애리조나 라인의 투자인데 작년도로 돌아가는데요. 기존은 대략 한 1.7조 원 정도 투자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산 능력을 한 11기가와트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전방 산업에 대해서도 사실 뭐 전동 공구라든지 스타트업 정도였는데 3월 24일 날 LG에너지 솔루션 애리조나 공시를 통해서 라인을 투자 확대하는 것을 한 4배 정도 키워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 총 7조 원 규모가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4680, 2170을 대변되는 원통형 배터리 쪽에 거의 뭐 60%가 들어갑니다. 한 6, 7, 42, 76, 40, 60, 70%? 아니 60%? 예, 이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한 4.2조 원 정도가 원통형 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증권사 추정인데 거의 뭐 테슬라 쪽으로 납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원통형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원통형 관련주의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삼성 SDI 이쪽 강화하면서 또 LG도 국내 같은 경우는 오창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엄청 올랐는데 여전히 배터리 쪽 LG엔솔의 또 이 이슈가 또 힘이 될까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워낙 많이 했는데 요거 말고 기존에서 이제 확대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ESS에 보면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조금 전에 본 거는 EV,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일렉트릭 비클 이야기고 밑에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3조 원 정도나 들어가요. 7조 중에서 뭐 한 40%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 사실 배터리야 뭐 NCM 계열이나 하이니켈 계열 넣겠습니다만은 ESS 같은 경우는 우리가 LFP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배터리 쪽인데 요걸 좀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ESS 관련해서 뭐 사실 LG와 비즈니스 협업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다음 주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정 기업이 생각나는데
딱히 이 영상에서는 그 기업명을 밝힐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LG와 관련된 ESS 관련 기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는 그래서 일정을 좀 봤는데 일정은 사실 다음 주는 1월 말이라서 항상 월 말에는 뭐가 많이 발표되냐면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중국의 이제 주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됩니다. 요거는 제가 별도로 올리니까 텔레그램 커뮤니티 라인을 좀 텔레그램하고 우리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차원에서 조금 보강을 설명을 드리면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자 월요일 날 이제 이것 때문에 금요일 날 좀 움직인 게 있는데 중국의 7개 항공사가 중국과 제주 직항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코로나 이후 3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정도 항공주들이 약간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인데 월요일 날 마잉주 전 대만 총통 해는 아닙니다.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이 중국 봉토를 방문한다고 해요. 이게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중국 대만에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중국 본토를 방문하는 거는 처음이라 그럽니다. 과연 어떤 정치적 내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지표는 사실 별거 없어요. 지표 쭉쭉 넘기시면 되고 이 내용은 다시 강조드립니다만은 유튜브 커뮤니티 또는 텔레그램 주식 클래스에서 제가 붙여서 드리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에 발표될 건데 최근에 물론 이제 반도체가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실적 발표라 기추가 주목되는군요. 뭐 하이닉스가 좀 연결이 있겠죠. 예,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별주 상장은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미국 GDP도 이게 확정치라 의미 없습니다. 지하 이노베이션 상장도 예 개별주고 그리고 남에 이제 월 말이니까 이번 주는 거의 아마 중국의 제조업 지표 앞에 글자가 안 붙어 있으면 차이신이 아니고 국가통계국의 제조업과 서비스 발표인데 예상은 약간 주춤하나요? 예, 뭐 50 이상이면 무난하다 볼 수 있고 이제 연준이 실제적으로 지금 지난 3월 22일 날 25bp 올리면서 점도표에서 올해 뭐 5.1로 찍어놨고 잘하면 현재 기준에서 이제 뭡니까? 5월 달에 금리를 25bp 정도 이야기 나오는데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자, PC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이게 사실 연준이 좀 중요하게 보는 건데 지금 전망치가 4.3으로 낮습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파월 의장도 계속적으로 뭐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니까 4월에 발표될 3월의 물가 지수가 지금 5% 초중반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뭐 나스닥 여러 가지 상승세나 이런 거 분석했을 때 물가로 인한 노이즈는 좀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3월 31일부터 한 2주 열흘 동안 서울 킨텍스에서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열리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하는 유일한 모빌리티 쇼일걸요. 여기에는 이제 뭐 전기차 이슈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뭡니까 뭐 자율주행 또 UAM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다음 주 또 이런 관련주도 마침 또 최근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배터리 관련주도 뭐 힘이 빠진 건 아닌데 뭐 LNF 같은 경우는 다시 힘을 본 갑자기 또 말하다 보니까 LNF가 생각이 나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에코프로 가지고 말이 많은데 야 LG 엔솔이 내가 왜 웃을까요? LG 엔솔이 애리조나 공장을 확정지었다. LNF 이 친구 한번 다음 LNF 다음 주 한번 보시죠.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종목 툭 던지고 마감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오늘 주간 증시에서는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살펴본 대로 킨텍스 관련해서는 그래도 충분히 또 다음 뭐 이거 있다고 무조건 관련주가 움직인 건 아니에요. 뭐 전기차, 자율주행, UAM 등등인데 뭐 워낙 최근에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관점 보시고 다음 주는 똑같은 그림으로 보실 때는 이렇게 배터리냐 소보장이냐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선을 걷기보다는 또 배터리 내에서도 다시 아까 LGS 말한 것처럼 ESS 관련 LFP 관련 기업이나 또 소보장에서도 지난주 IT가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뭐 연속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로 대변되는 뭐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주간 정시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양봉.